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한국장에 무릎 꿇었다고? 그 기사를 본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된장, 고추장, 간장 섞은 소스 하나가 트러플 오일보다 대단하다고요? 프랑스 요리사로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음식, 솔직히 외국인 입맛엔 과하고 투박하지 않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쌈장 한 스푼이 재미가, 아니,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제 인생과 가족, 그리고 요리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리시엥 베르나르입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음식 후진국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의 장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칼을 잡아온 제 손에서 나오는 소스들은 그야말로 예술작품이었어요. 버터와 와인으로 만든 베르네즈 소스, 송로버섯을 넣은 크림 소스까지 모든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담고 있었죠. 저는 세상에서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스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프랑스를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최고급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완벽한 한 접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계 식재료 페어 심사위원 자리였는데 각국 대표 식재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당연히 제가 프랑스 요리 부문 최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 코너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서울 출장에서 먹었던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져서 며칠간 속이 뒤틀렸던 경험 말이에요. 매운맛에 혀가 얼얼하고 마늘 냄새가 코를 찔러서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은 제 섬세한 입맛과는 정반대라고 단정 지었어요. 아시아 음식들은 대부분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기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처럼 섬세하고 우아한 맛의 조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죠. 특히 한국의 쌈장이라는 건 그냥 고기 찍어 먹는 소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배 셰프인 하야토가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출신인 하야토가 한국의 쌈장이라는 소스를 극찬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쌈장으로 만든 프렌치 퓨전 요리가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식평론가들까지 하야토의 요리를 혁신적이라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어요. 30년 경력의 제가 일본인 후배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의 그 흔한 고기 찍어 먹는 소스로 말이죠. 도대체 쌈장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프랑스 소스들보다 우월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정타는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는 요리 경연대회 공고였어요. 주제가 바로 쌈장을 활용한 창작 요리라는 거였죠. 프랑스에서 한국 소스로 요리 경연을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야토에게 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못해 대회 참가를 결심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프랑스 요리 기법으로 한국 소스 따위는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쌈장이라는 단순한 조미료가 제 요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연대회 사전 시식회가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어요. 저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솔직히 한국 관련 부스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한 바퀴 돌고 프랑스 요리 부문에만 집중할 생각이었거든요. 회장에 들어서니 각국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파스타 향, 스페인 파에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뭔가 낯선 향이 풍겨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냄새였는데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어요. 거기서 한수연이라는 한국인 요리 연구가를 만났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무례하게 말했더니 조곤조곤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하더라고요. 한국 장문화의 깊이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수연은 쌈장이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발효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고기 찍어 먹는 소스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하야토는 이미 쌈장으로 만든 프렌치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다른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리 가슴살에 쌈장을 발라 구운 요리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맛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대체 그 갈색 소스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한수연의 시식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다른 자리가 모두 차서 어쩔 수 없이 앉았는데 한수연이 바게트 한 조각에 쌈장을 살짝 발라서 건네주더라고요. 거절하기도 뭐해서 예의상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단맛이 살짝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짠맛, 그리고 뒤에 오는 깊은 감칠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조화로움이었어요. 된장의 구수함, 고추장의 매콤함, 마늘의 알싸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프랑스 빵의 고소함을 몇 배나 증폭시키더라고요. 30년간 수많은 소스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폭합적이고 입체적인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짠맛이나 단맛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가 느껴졌어요. 마치 좋은 와인처럼 뒷맛이 길게 남으면서 자꾸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한국의 송로버섯 기름이라고 말이에요. 송로버섯 기름이라니요? 제가 가장 아끼는 프랑스 최고급 식재료에 비교한 거예요. 한수연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맛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쌈장 한 숟가락이 30년 요리 경력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 한국 소스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맛이 입안에 맴돌았어요.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거나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혀는 정직했어요. 쌈장의 그 깊고 복합적인 맛이 계속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쌈장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복합적인 풍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한수연에게서 얻어온 쌈장 샘플이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30년 요리 경력 동안 이렇게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밤잠을 설치게 한 적은 없었어요. 보통은 새로운 재료를 만나면 금방 파악해서 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었는데 쌈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어요. 먼저 스테이크에 발라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의 누린내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감칠맛이 고기 본연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우린 육수에 농축액을 발라놓은 것 같은 효과였어요. 이건 제가 평소 쓰던 어떤 소스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리조또에 넣어봤더니 치즈의 진한 맛과 쌈장의 구수함이 놀랍도록 잘 어울렸어요. 파르미지아노 치즈 특유의 짠맛과 쌈장의 단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혀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조합이었지만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봤는데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에 쌈장을 조금 넣었더니 채소의 단맛이 몇 배나 더 돋보이더라고요. 상추와 토마토가 마치 다른 야채인 것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디저트에 활용해 본 거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쌈장을 아주 조금 넣어봤더니 단맛과 짠맛의 대비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바다소금을 뿌린 카라멜처럼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이런 조합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부정하려 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우연히 맛있게 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30년간 쌓아온 요리 철학을 한국 소스 하나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요리 블로거들과 평론가들이 제 요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류시행의 요리에 뭔가 특별한 감칠맛이 느껴진다는 평가, 예전보다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난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예약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쌈장을 조금씩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먼저 반응한 거죠. 머리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쌈장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하야토가 찾아왔어요. 제 요리가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가능성은 저보다 훨씬 앞서간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주방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뭘까요? 쌈장이라는 작은 소스가 제 요리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 장류 전문 워크숍에 비공개로 참석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한국 소스 배우러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네바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간 프랑스 요리만 고집해온 제가 한국 음식을 배우러 간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쌈장이 제 요리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워크숍 장소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셰프들이었는데 저처럼 나이 든 셰프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약간 어색했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서 한수연을 다시 만났어요. 반가워하시면서 쌈장 제조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쌈장은 그냥 소스가 아니라 장인의 시간과 발효의 과학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된장은 콩을 몇 년간 발효시켜 만드는 거였어요. 고추장은 고춧가루와 찹쌀, 메주가 어우러져 최소 1년 이상 숙성되는 거고요. 간장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쳐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쌈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다진 마늘의 알싸함, 참기름의 고소함, 설탕의 단맛이 더해지면서 완성되는 복합적인 풍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재료를 섞은 게 아니라 각각의 재료가 시간을 거쳐 완성된 뒤 다시 조화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이었어요. 한수연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아미노산과 유기산들이 어떻게 감칠맛을 만들어내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서양 요리에서 치즈나 와인이 발효를 통해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쌈장도 발효식품이었던 거예요. 실습 시간에는 직접 쌈장을 만들어 봤어요.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맞추고 마늘과 참기름을 넣어가며 섞는 과정에서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비율의 중요성이었어요.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마늘의 양, 참기름의 양, 설탕의 양 모든 게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소스 만들기와 똑같은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워크숍 중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하야토가 언론에 또 이상한 소리를 퍼뜨렸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 쌈장에 굴복했다며 저를 조롱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는 굴복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라고요. 워크숍 마지막 날 공개 강연에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쌈장은 한국의 문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발효 기술과 조리법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셰프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수연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요리사는 편견 없이 맛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레스토랑 메뉴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전통 프랑스 요리의 쌈장을 활용한 퓨전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랐어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한국 소스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며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쌈장의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손님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쌈장을 활용한 프렌치 요리라니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전통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쌈장의 깊은 맛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한 건 쌈장 글레이즈 덕 브레스트였어요. 오리 가슴살을 완벽하게 구운 다음 쌈장에 꿀과 발사믹을 넣어 만든 글레이즈를 발라 마무리했습니다. 오리의 기름진 맛과 쌈장의 감칠맛이 놀랍도록 잘 어울렸어요. 두 번째는 쌈장 크림 소스 파스타였습니다. 생크림에 쌈장을 넣어 만든 소스에 새우와 버섯을 곁들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조합이었지만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쌈장의 구수함이 크림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줬어요. 세 번째는 쌈장 마리네이드 스테이크였어요. 고급 안심의 쌈장을 베이스로 한 마리네이드를 하루 동안 재운 다음 구웠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녹으면서 쌈장의 깊은 맛이 퍼지는 게 정말 일품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쌈장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 봤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쌈장을 조금 넣고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이런 디저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왔어요.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날이었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30년 요리 경력 중에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픈 직전에 하야토가 찾아왔어요. 프랑스 요리가 한국식에 무릎 꿇었다며 조롱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 제 요리로 모든 걸 증명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첫 번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었는데 새로운 메뉴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요리를 맛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언론과 셰프계에서는 류시행이 타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전통을 저버렸다. 프랑스 요리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레스토랑 앞에 줄이 끝없이 늘어선다는 거였어요. 손님들은 제 요리에 열광했습니다. 예약이 몇 달치까지 밀려들 정도였어요. 미식 블로거들은 혁신적이라고 극찬했고 젊은 셰프들은 저를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한수연이 깜짝 방문했어요. 제 요리를 맛보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셰프는 좋은 맛을 알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용기가 났어요.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30년간 지켜온 전통도 소중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쌈장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새로운 맛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레스토랑이 성공하고 몇 달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요리인 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제가 쌈장 요리로 세계 요리인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30년 요리 경력 중에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시상식은 뉴욕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소스로 만든 요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야토가 저를 표절과 조리 원칙 위반으로 고발한 거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어요. 프랑스 셰프와 일본 셰프의 한국 음식 논쟁이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쌈장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건데 왜 표절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시상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야토의 고발로 인해 수상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30년 요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당일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바로 한수연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한수연은 쌈장의 원리와 역사, 그리고 제가 한 기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수연은 쌈장이 원래부터 자유로운 응용이 가능한 소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집집마다 다른 레시피로 만들고 각자 취향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은 표절이 아니라 창의적인 발전이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한수연이 제 요리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쌈장을 서양 요리에 접목시킨 제 시도가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한수연의 증언에 깊이 공감했어요. 음식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제 요리야말로 그런 문화 교류에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야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수상자 발표 시간이 왔어요.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요리인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30년 요리 인생의 최고 순간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진심을 털어놨어요. 한국이 제 요리에 제2의 심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쌈장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요. 한국은 요리 인류학의 보석상자라고 표현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셰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쌈장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수연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한수연은 제게 정말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쌈장을 처음 알려주신 것도, 워크숍에서 가르쳐주신 것도, 오늘 증언해주신 것도 모두 한수연 덕분이었어요. 한수연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은 국경이 없다고, 좋은 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요. 제가 쌈장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뉴욕에서 상을 받고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쌈장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딸, 그리고 80세 어머니까지 모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해줬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번에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쌈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부터 김치 냄새가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수연이 저희 가족을 맞아주셨어요. 먼저 광장시장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장류들이 가득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은 물론이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냄새와 색깔이 모두 달랐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든 쌈장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집집마다 맛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건 더 달콤하고 어떤 건 더 매콤했습니다. 같은 쌈장이라고 해도 만드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장 담그는 전통 공방도 방문했어요. 50년째 장을 담그고 계시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커다란 옹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몇 년씩 발효되고 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보니 경이로웠어요. 이런 정성과 시간이 쌈장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제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평생 살아온 80세 어머니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신 수프 맛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 딸 마리는 쌈장에 고기를 싸먹고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상추에 삼겹살과 쌈장을 올려서 한 입에 먹는 그 맛에 완전히 빠진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라고 외치면서 연신 감탄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식사 방식이었거든요. 한국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반 가정집 방문이었어요. 한수연이 소개해주신 평범한 한국 가정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쌈장으로 저녁을 대접해 주셨거든요. 집에서 만든 쌈장의 맛은 또 달랐어요. 더 깊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쌈장은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쌈장으로 고기를 싸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어 했는데 며칠 지나니 완전히 적응하더라고요. 특히 쌈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에 감탄했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야채, 밥면 등 무엇과도 잘 어울린다며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쌈장의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에 대한 정성,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소중함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쌈장이라는 작은 소스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딸 마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요리를 배워서 한국과 프랑스의 맛을 연결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쌈장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제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를 받게 된 거예요. 쌈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30년 요리 인생의 최고 영예였어요. 파리 요리학교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쌈장을 주제로 한 정규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거였습니다. 30년 요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었어요. 제가 배운 쌈장의 비밀을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첫 수업 날에는 한수연을 초청했어요. 한국 장문화의 정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한국장 소스에 대한 수업이 열린다는 게 정말 신기했나봐요. 한수연의 강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쌈장 하나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적 원리까지 모든 걸 알려주셨거든요. 학생들은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맛에 대한 설명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제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렸어요. 한국장 소스학이라는 과목명으로 정식 교과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쌈장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쌈장의 기본 원리부터 응용 요리까지 모든 걸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직접 쌈장을 만들어보고 다양한 서양 요리에 접목시켜보는 실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점 쌈장의 매력에 빠져갔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쌈장 마카롱을 만든 학생도 있었고 쌈장 소스를 넣은 프렌치 오니언 수프를 개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조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야토가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였습니다. 쌈장 논란 이후 프랑스에서 입지가 좁아져서 결국 고향으로 떠난 거죠. 저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 딸 마리가 요리학교에 입학한 날이었어요. 한국 여행 이후 정말로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마리는 한국 음식으로 세계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대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리는 제 수업도 듣게 됐어요. 아버지의 수업을 듣는 게 어색할 법한데 마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쌈장을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 개발에 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젊은 감각으로 저와는 다른 접근을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제 수업은 파리 요리학교의 대표 강의가 됐어요. 다른 나라 요리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업을 개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쌈장이 세계 요리 교육의 한 부분이 된 거니까요. 이제 저는 60대가 됐어요. 쌈장과 만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견 가득했던 고집쟁이 프랑스 셰프에서 세계 음식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요리사가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쌈장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정말 고맙습니다.